한명회는 이 작자들의 말은 들은 채 만체하고 갓을 푹 수그려 쓰고 초롱불에 생살불을 펴놓고 책장을 넘기며 어떤 이름을 사부에 옮기기도 한다. 오늘 밤으로 대관에 죽고 살기는 전혀 한명회의 마음에 달린 것이다. 명회는 과연 소원대로 염라대왕이 된 것이다. 한 놈 들어왔으면 좋을 텐데 하고 홍윤성이 철여의를 번쩍 들어 사람 치는 연습을 하는 모양으로 한번 허공을 내려친다. 명회도 어서 그 젠체하는 고관 대작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군호 한 번으로 미친 게 맞아 죽듯이 맞아 거꾸러지는 양을 보고 싶었다. 그 안있고 온 조가놈. 이놈 내가 그만치 청을 했건만 원한 자리도 아니 주고 이놈이 오늘 나를 보고 살려달라는 꼴을 보았으면 속이 다 시워하겠다. 하고 철여에 든 세 사람을 향하여 자네네들 중에 누가 그 조가놈을 아나? 하고 그 사팔뜨기 눈을 부릅뜬다. 조가라니 장안의 조가가 한 사람뿐인가? 하고 홍윤성이가 웃는다. 아, 그 이조판 서조국관 이놈 말이야. 명회의 이 말에 윤성과 양정은 서로 바라본다. 시골서 올라와서 벼슬도 못하는 놈들이 이조 판서의 얼굴을 먼발치 우러러 볼 기회라도 있었을 리가 없었다. 그 중에 오직 구치관이 벼슬은 아직 전적에 지나지 못하였으나 과거한 지 20년이나 되도록 각 마을로 미관말직을 다니었기 때문에 대관들의 얼굴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벼슬 안이 올려준다고 평생에 미워하던 조국관. 황보인의 얼굴을 금은 밤에라도 못 알아낼 리가 없었다. 오늘 밤 이중임을 맡은 것도 그 덕이었다. 구전적 나으리가 중방 및 귀뚜라미니까 갈알겠군. 하고 홍윤성이가 웃는다. 구치관도 한명회의 이른바 불평객 중에 하나다. 그가 수십 년 활로 옥 관자 하나 못 얻어붙이고 매양 불평한 눈치를 보고 명회가 수양대군의 이름을 팔아서 끌어온 것이다. 구치관은 신숙주, 박팽년, 성삼문 등 과거의 동시에 즉 세종갑인의 문과에 오른 사람이다. 수양대군 휘하에 들어가서는 각 마을의 내정과 대관들의 언동을 염탐하는 일을 맡았고 오늘 밤에는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직분을 맡은 것이다. 구치관이가 보기에 저보다 벼슬이 높은 놈은 다 자기의 원수였마는 그 중에도 미운 것은 황보인과 김종서와 민신호가 조국관이었었다. 이놈들이 나를 괄시하고 이렇게 그는 대관들을 원망하였다. 황보인, 김종서가 특별히 구치관을 괄시한 것도 아니었건만은 자기를 특별히 사랑하여 원한 자리도 아니. 시키어주는 것은 곧 자기를 괄시함이었다. 오늘 밤에 그는 20년 내에 쌓여온 분풀이를 한번 실컷 하게 되었다. 이점으로 구치관은 한명회와 동지였다. 조국관이면 내가 길러내었네. 하고 치관은 명회를 보고 웃었다. 응, 자네가 잘 알겠네 그려. 자네도 어지간히 그놈한 터 청도 해보았을 터이지. 하고 명회가 붓대를 서안에 던진다. 군자가 그만 애자지원을 염두에 두겠나. 하고 치관은 소매를 들어 콧물을 씻는다. 군자. 하고 홍윤성이 껄껄 웃으며 군자 다 집어치위라 예. 쇠몽둥이로 사람 잡는 놈이 군자는 무슨 빌어먹다 죽을 군자야 군자. 하고 안 입고 온 듯이 땅에 침을 퇴뱉고는 발로 쓱쓱 비빈다. 윤성의 말에 치관은 부끄러운 듯이 머쓱하고 명회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코웃음을 한다. 명회도 윤성의 말이 좀 듣기가 거북하였던 것이다. 이때에 밖에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명회는 무엇이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이 얼른 한 손으로 망건 편자를 만지고 한 손으로는 붓을 들어 생살부 껍데기에다가 되는 대로 글자를 그적거렸다. 그 글자 중에는 공경경자와 도울양자가 많이 있었다. 무심히 그적거리는 중에도 경덕궁이란 것과 양양이란 것이 생각이 났던 모양이다.
이렇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의 목숨을 많이 죽이어서라도 일신의 부귀, 영왕의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는 겨업궁의 궁직으로 기왓장이나 벗겨 팔아먹고 사는 것이, 또는 양양애도적 두목의 편지나 써주고 얻어먹고 사는 것이 편안할 걸 하고 명회도 모르는 사이에 명회의 마음이 뉘우치는 것이나 아닌가. 명회만 아니라 그렇게도 팔을 뽐내던 홍윤성, 양정도 담 밑에 착 달라붙어서 눈이 멀뚱멀뚱하고, 구치관은 더구나 안절부절을 못하는 듯이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무릎이 떨리긴 떨리는가 보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잘하지 아니하면 일생 영화는 아주 달아나고 마는 것이다. 그저 눈 꽉 감아라. 쓴 약 먹는 모양으로 눈 꽉 감고 꿀떡 삼켜라. 이렇게 스스로 편달하면서 구치관은 정말 무엇을 삼키는 듯이 눈을 꽉 감고 꿀떡 삼키었다. 그렇게 마음을 맵게 먹으면 저기 무릎 떨리는 것이 덜 하는 듯 하였다. 의정부 좌찬성이 양 하고 봉석주가 홀기 부르듯이 길게 부르는 소리가 나자 백발이 성성하고, 키꼴 큰 점잖은 늙은 대관 한 분이 사모 관복에 손을 읍하고 머리를 약간 숙이고 바로 상감 앞에 있는 듯한 조심하는 태도로 중문 안으로 들어선다. 유덕하기로 근엄하기로 이름 높은 이양이다. 이양이면 명회의 손에 있는 사부의 셋째로 이름이 옳은 사람이다. 첫째가 김종서, 둘째가 황보인, 셋째가 우의정 정문이라야 옳을 것이었마는 정문은 전경도 도채찰사로 밖에 있기도 하려니와 그렇게 중요하게도 보지 아니한 것이다. 한명회는 손에 들었던 붓으로 이양이란 이름 위에 점 하나를 치고는 벌떡 일어나며 손을 들었다. 그제야 이양도 좀 수상하게 생각하였다. 행제소면 변시 궁중위원을 중문 안에 웬 불량스러운 선비 같기도 하고 한량 같기도 한 것들이 헌망건 묻은 중추막으로 구석구석이 늘어서고, 게다가 웬 괴물 같은 작자가 사팔뜨기 눈을 번쩍거리며 자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손을 번쩍 드니 이것이 수상하지 아니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이 양은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려 하였다. 이것이 분명히 이 아이다 하는 뜻이다. 치마는 관복을 입었었다. 이 양은 치마를 어렴풋이 알아보고 저기 의욕을 푼 듯이 다시 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러나 이 양이 두 걸음을 옮기기도 전에 홍윤성과 양정의 처려의가 이 양의 머리와 등을 동시에 내려치었다. 이 양은 소리도 없이 땅에 거꾸러지어 입으로 피를 토하였다. 치만도 가만히 있어서는 공이 깎일 것 같아서 눈을 뜨고 피거품 문입을 움직이려 하는 이 양의 양미간을 처려의로 내려 부수었다. 얼굴은 알아보지도 못하게 으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점잖고 엄숙하던 이 양은 피투성이 송장이 되어 누웠다. 진실로 아이고 소리 한마디 아니 나고 사람의 목숨 하나가 끊어지었다. 이 사람 하고 윤성이가 한림 학사 사람 치는 법은 그러한가. 그렇게 낯바닥을 봐서버리면 누군지 알 수가 있나 하고 우치만을 보고 픽 웃는다. 이놈이 이 종의 자식놈이 인제는 사뭇 허개를 하려 드는구나 하고 치마는 분하였다. 그래서 한번 윤성을 흘겨보았다. 다음에 들어온 것은 우참찬 정인지다. 지편전 교리 신숙주가 뒤를 따랐다. 명회는 일어나 공손히 인지에게 읍하였다. 인지는 곁에 놓인 시체를 보고 누군가 하고 명회에게 묻는다. 이양이요 하고 명회와 치만이 일제히 대답한다. 서로 대답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인제 겨우 하나야? 하고 인지는 불만한 듯 하였다. 그러나 명회를 위로하는 듯이 한번 웃어 보이고 이 양의 흘린 피를 아니 밟을 양으로 사뿐사뿐 골라 디디며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 숙주는 명회는 본체 만체하고 치만이더러면 웃음을 바꾼다. 그리고는 명회와 윤성, 양정을 경멸하는 눈으로 한번 슬쩍 둘러보고는 역시 땅바닥에 고인
이양의 피를 피하여 피 없는 데를 골라 디디면서 인지의 뒤를 따른다. 주리를 할 녀석 하고 명회가 숙주의 뒤를 흘겨본다. 이 녀석 모든 일은 다 내가 하는 것 같지. 모두 내님의 개교야. 내까진 놈 100놈 있어 보아라. 김종서 발가락 하나나 건드리나. 이렇게 명회는 숙주를 원망하였다. 명나라의 종사로 데리고 갔다 온 이래로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사랑할 뿐더러 신복을 만들었다. 정인지를 완전히 수양대군 편을 만든 것도 신숙주의 공이 많은 것이다. 숙주는 수양대군과 정인지 사이의 혀와 같았다. 그렇지만은 한명회가 보기에는 신숙주는 자기가 세운 공을 가로채어 먹는 도적놈같이만 보였다. 가만히 앉아서 오늘 일이 패하면 나는 모르오 하고 여전히 벼슬을 다니고 만일 성사가 되면 남보다 먼저 나서서 이 일은 모두 내 공이요. 하려는 것만 같았다. 국밥 다 지어놓으니까 먹으러만 살랑살랑. 하고 명회는 인지와 숙주가 문 안에 들어가고 안 보일 때까지 노려보았다. 다음에 들어온 것이 좌참찬 허후다. 마당에 홍건한 피를 보고 깜짝 놀라 땅에 발이 붙은 듯이 우뚝 서서 사방을 둘러본다. 피 있는 곳에서 사오보동 쪽으로 허옇게 엎어놓은 이양의 시체가 등불에 춤추는 빛을 받아 마치 들먹들먹 움직이는 것 같다. 천생 감격성이 많은 허후는 좌우에 벌리어 있는 것이 누군 줄로 보지 아니하고 이게 웬일이냐 하고 소리를 질렀다. 역적 이양이여 하고 치마니가 읍한다. 허후는 보니 평소에 아는 우치만이다. 허후는 치만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역적 이양이라니? 이양이가 언제 역적이 되었던가. 치마는 더 할 말이 없었고 명회는 나른데를 돌아보고 픽 웃었다. 허후도 당연히 죽을 것이지만은 작년 10월 수양대군이 명나라에 간다고 할 때에 지금 제궁이 빈전에 계시고 백성이 의심 속에 있거든. 나으리가 나라의 종신이 되어 나라를 떠나시다니 될 말이요. 한 것이 수양대군의 비위에 맞아서 이름이 사부에 오르기를 면한 것이다. 허후는 장이 못마땅한 듯이 서너 번 고개를 흔들더니 한명회, 홍윤성 등을 한 번 노려보고 도로 나갈까 들어갈까를 결정하지 못하는 듯이 잠깐 주저하다가 안으로 들어간다. 허후의 그림자가 수양대군 있는 대청 앞에 다다르려 할 때에 이조 판서 조국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었다. 허후는 무슨 일이 생기나 보자 하고 휙 돌아섰다. 중문을 통하여 우치만이가 조국관 앞에 읍한 모양과 한명회가 한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는 양이 불빛에 비치어 마치 귀신과 같았다. 허후는 발을 돌려 안중문까지 나와서 가만히 내다보았다. 그 중에 한 놈이 길다란 그림자를 끌고 어두운 속에서 내다르며 철퇴를 들어 조국관의 뒤통수를 갈기는 모양이다. 아이쿠 소리도 들리는 듯 많은 듯 조국관의 관복 자락이 펄럭거리며 땅에 거꾸러지는 것이 보이고 그러자 우치만이가 발을 들어 극관의 가슴을 서너 번 차는 양이 보이고 그 중에 한 놈이 허리를 굽히어서 극관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몸을 흔들며 끼득끼득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또 한 놈이 철여의를 들어서 조국관의 면상을 내려치는 것이 보이고는 다른 두 놈이 달려들어 극관의 몸 아마 시체일 것이다 을 발길로 굴리어서 이양의 시체 있는 곳에 밀어다 놓고 그중 한 놈이 극관의 발목을 잡아 한편 구석으로 획 내어 던지고는 미친놈의 웃음 모양으로 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는 도로 아까 모양으로 조용해지고 여러 놈의 그림자는 그늘 속으로 사라지어 버리고 만다. 허후는 이 광경을 다 보고 나서 찝찝하고 입맛을 두어 번 다시더니 모든 의미를 알았다는 듯이 대청을 향하고 다시 걸음을 옮긴다. 김종서 부자가 수양대군의 손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은 성문이 열리기 전에는 장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또 서대문, 남대문, 서소문을 지키는 군사가 이미 수양대군 편이 되어버린 홍달손의 군사고 보니 더구나 김종서 피해된 소식을 문안에 들여보낼 리가 없었다. 김종서가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나서 원구를 시키어서 대신이 암살을 당할 뻔하였단 뜻과 상처가 중하니 내일을 하송하실 것을 상감께 아뢰려 하였으나 서대문, 남대문이다 굳이 닫히고 아무리 하여도 열어주지를 아니하였다. 그래서 영의정 황보이는 김종서 집에 생긴 일도 알지 못하고 저녁 후에 사랑에 앉아 한담하고 있었다. 이때에 선전관 한 회가 와서 즉각으로 입시하라는 명을 전하고는 다른데 갈 길이 바쁘다 하여 당에 오르지도 아니하고 말을 달리어 가버리었다. 이 뜻하지 아니한 부르심에 황보인 집은 내외가 다 놀래었다. 황보인도 방에 들어가려고도 아니하고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눈을 감았다. 희고 길다란 수염이 가슴에 빛난다. 초원 내어라 하고 이는 마침내 명령하였다. 아버지 들어가십니까? 하고 근심스러운 빛을 띠고 한 걸음쯤이내 뒤에 모시고 섰던 석이 한 걸음 나서며 아버지에게 묻는다. 이는 잠깐 아들을 보고는 그 시선을 피하는 듯이 고개로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시니 아니 들어가겠느냐. 내가 오래 구곤을 입고 한 일이 없으되 또 큰 허물도 없나니라.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낭패하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하고는 초원에 올랐다. 이내 이 말은 최후의 유언같이 들리어 석, 흠 이하로 오직 고개를 숙일 뿐이요 말이 없었다. 이는 이 밤중에 위로써 부르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나 대문을 나섬에 자연히 이번 길이 마지막 길인 것 같이 생각되어서 비감함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까지 해로하여 은 부인도 한 번 더 보고 싶었고 어린 손자들도 한 번 만지고 싶었다. 그러나 이는 왕명을 받아서 감을 생각하고 다만 사당을 향하여 잠깐 읍하여 혹 연결이 될는지 모르는 하직을 고하였다. 그러나 초원에 흔들리는 이내 허연 수염에는 눈물이 굴러내렸다. 뒤에는 이내 아들 석이 종자 두어 사람을 데리고 멀리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석은 이 밤에 부르시는 것이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음을 의심하였고 그 의심 속에는 수양대군의 모양이 번쩍 나타났다. 석은 작년에 종서의 아들 승규와 같이 수양대군을 따라 명나라에 갔었다. 신숙주를 신목으로 사랑하면서도 승규와 자기와를 누구나 알아보게 미워하던 것을 기억한다. 그 수양대군의 살기 있는 눈이 석에게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다. 의심스러우니 가지 말라고 만일 자기가 아버지를 만류하면 신자로서 군부의 명을 의심하는 법이 없나니라 하고 자기를 책망하여 버리고 말 것을 석은 잘 알았다. 그러므로 감히 가지 말라고도 못하고 다만 뒤만 따라올 뿐이었다. 종묘 앞을 당도하여 사인 이해장을 만났다. 그는 황황히 황보인의 초원을 붙들고 말한다. 대감 가시지 마시오. 지금 영양위 궁에는 안팎으로 순군과 금군으로 들러쌌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지만은 수양대군 궁 무사란 것들이 들락날락하고 앞마당에서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지 아이쿠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신을 부르는 것이 다 수양의 농간인 듯하니 이 편에서도 막아낼 도리를 하는 것이 옳을 듯하외다. 사인 이 예장이 황보인의 초원을 붙들고 말리을 하는 사이에 뒤를 따르던 황보석도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다. 와서 이 예장의 말을 듣고석은 인을 바라보며 아버지 제가 먼저 영양위궁에 가서 보고 올 것이니 아버지는 아직 집으로 돌아가시오. 암만 해도 일이 수상하외다 하였다. 어찌 그리할 수 있느냐. 임금이 부르시거든 어찌 일각인들 지체할 수가 있느냐. 설사 무슨 흉계가 있다 하더라도 군자는 가기이방이니라 하고 예장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이 나고야 마는 모양이니 나 같은 늙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야 대순가 많은 만일.
수양대군이 무슨 흉계를 꾸민다 하면 선조 고명받은 사람을 다 없애버릴 모양이니 그리 되면 어리신 상감께서 어찌하시나. 모두 내가 어두워 일이 된 것이니 지하에 영묘와 선조를 배울 면목이 없는 죄인일세. 하고는 눈을 감아 눈을 흐리게 하는 눈물을 떨어뜨리고 나서 자네는 이 길로 절제한테 가보게. 다행히 만나거든 좋고 벌써 들어왔으면 무관해하지. 만일 절제를 못 만나거든 성승과 유흥부를 보고 후사를 부탁한다고 하게. 그 사람들은 죽지 아니할 듯 하니까. 하고는 아들 석을 보고 따라올 것 없으니 너는 집으로 가거라. 하고 두어 걸음 가다가 초원을 멈추고 병조 판서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는다. 석이 달려가서 어저께 비석소에 나가서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는 아직도 비석소에 있느냐? 어서 집으로 가거라. 나 묻기지 말아라. 하고 종묘 앞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살같이 영양위궁을 향하여 달려간다. 초롱불이 가물가물하는 것도 아들에게는 슬펐다. 이러한 말을 아들 석에게는 부탁하지 아니한 것은 아들의 목숨도 내일을 지내기 어려울 듯한 까닭이다.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부탁이 나 묻기지 말라는 것이다. 온 집안이 도륙을 당하더라도 비겁한 빛을 보이지 말고 당당하게 태어나게 당하라는 뜻인가. 영의정 황보인이 영양위 국문전에 다다른 때에는 그래도 다른 때와 달랐다. 군사들은 더욱 정숙하고 홍달소는 이마가 땅에 닿으리만큼 허리를 굽히고 대문은 활짝 열리었다. 그러나 황보인은 대문 밖에서 초원을 내리었다. 그러고 유심하게 좌우를 돌아보았다. 좌상 들어왔느냐? 하는 어성은 높지 아니하나 그래도 일국을 호령하던 수상다운 힘과 무거움이 있었다. 아직 아니오시었소. 하는 홍달손의 등에는 자연물이 흘렀다. 그리고 김종서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자기가 몇 걸음만 더 걸으면 철여의 바람에 두 꼴이 으스러지어 죽을 줄도 모르는 늙은 영의정이 우습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였다. 수양대군 듭시였느냐? 하고 인이 다시 물을 때에는 달소는 대단히 거북하였다. 예 벌써부터 듭시어 계시외다. 하면서도 달소는 까닭 모를 위압을 깨달았다. 그 밖에 누구 와 있느냐? 달소는 잠깐 말문이 막히었다. 대문에 영의정 황보인이 온 줄은 곧 둘째 문, 셋째 문까지 알려지었고 인이 달손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수양대군이 앉았는 안방에까지 알려지었다. 인이가 왔어? 하고 수양대군도 놀라는 빛을 보이고 정인지 이사철 한확 신숙주의 무리는 얼굴빛이 해쓱하여지는 듯 하였다. 그 중에 태어난 이는 오직 허후 한 사람뿐이었다. 그의 주름 많은 얼굴에는 우는 듯 비웃는 듯 무엇이라고 형언할 수 없는 빛이 떠돌았다. 후는 인지를 이윽히 보더니 이 삶아 저 늙은이야 무슨 죄 있나? 자네겐들 무슨 원협 있나? 앗게 죽이질랑 말게. 안다. 후가 황보인 죽이지 말자는 말을 수양대군에게 하지 아니하고 인지에게 하는 것은 은연중인지가 이 일에 깊이 관계된 것을 빈정대는 것이다. 인지는 후의 말에 미상불 낯에 쥐가 나는 듯 하였다. 허후는 좌참찬이요 인지는 우참찬으로 가깝다 하면 심히 가까워야 옳은 일이요 또 중마고우로 글벗으로 수십 년간 친지다. 황부인으로 말하던 두 사람에게는 다 절친하다 할 만한 존장이요 선배다. 비록 인지가 수양대군의 수하가 되어 이번 정난 계획에 가장 중요하게 물론 남모르게 관계는 하였다 하더라도 대해놓고 이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 얼굴에 쥐가 아니 난리가 없다. 더구나 다소 여자다운 편심을 가진 인지는 소국로 허후에 오늘 욕보임을 단단히 치부하여 둔 것이다. 원 무슨 말인가? 날더러 내가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한단 말인가? 하고 인지가 그 가느단 눈으로 허후를 노려본다. 신숙주, 최항, 이계전 등 젊은 무리들은 면난한 듯이 인지와 후를 번갈아 본다.
수양대군은 못마땅한 눈으로 후를 노려보나 후는 못 본 채하고 나으리 김종서 하나만 죽이면 고만 아니여. 글쎄 이 양은 무엇하러 죽이며 또 황보이는 무엇하러 죽이시오. 뜻에 안이 맞거든 어디 먼 곳으로 귀양이나 보내시지. 죽이지는 마시오. 역사 삼세한 노신이 아니오니까. 그리 마시겨오. 하고 인지를 노려본다. 수양대군은 후의 말을 안 들으려는 듯이 몸을 이러저리로 움직이더니 웬 여러 말이오? 하고 후를 향하여 소리를 질러버린다. 대대충효가 자손으로 더구나 그 부모상의 효성이 지극하다는 명성이 높은 허후는 과히 귀찮게만 아니 굴면 살려두어 자기가 어떻게 충효를 존중하는가를 세상에 보이는 증거를 삼으려 하는 것이 수양대군의 생각이었다. 허후는 정치적 수완으로 그리 용할 것도 없었고 더구나 정치적으로는 극히 야심이 없었다. 그것이 수양대군이 허후를 살려두려는 또 한 가지 이유도 된다. 그는 살려두어야 해될 것은 없는 까닭이다. 오직 그의 어리석다 하리만큼 곧은 입이 염려였으나 그것이야 못 참으려 하였다. 수양대군이 주는 핀잔을 후는 꿀떡 삼키었으나 자기의 힘이 도저히 황보이는 살릴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밖에서 두런두런하는 소리가 들린다. 황보인이 둘째 문을 들어오는 모양이다. 허후는 참다 못하여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는 것을 보고 수양대군은 너털 웃음을 치며 허참찬 황보인의 감참이나 잘하오. 하고 허후가 들으리만큼 큰 소리로 외친다. 인지는 이맛전만 실룩거리나 다른 사람들은 수양대군의 비위를 맞추어서 다 웃었다. 그렇게 웃음으로 밖에서 노재상 황보인이 철퇴에 맞아 시방피를 흘리려니 하는 생각에서 오는 형언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살인죄에 관계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무시무시함을 약간 잊어버리려는 생각도 있었다. 흔들리는 촛불 그늘에 방안 구석구석이 혹은 김종서의 키 작은 모양이 혹은 이양의 부대한 몸이 혹은 황보인의 허연 수염이 보이었다. 쓰러지었다 하는 듯하여 황보인의 아이쿠 소리를 이젠가 저젠가 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수양대군 이하 여러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고 몸에 소름이 끼치었다. 허후가 안중문에서 내다볼 때에는 바로 황보인이 한 명에 앉았는 둘째 문을 들어설 때였다. 감격성 많은 허후는 아무리 하여서라도 황보인을 구해내어야 할 것 같이 생각하여 걸음을 빨리 하였다. 자기가 간때야 죽을 황보인을 살릴 수 없는 줄을 미처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명회의 옷소매가 들리고 그늘 속에서 처려에 든 놈들이 뛰어나서는 양이 보이었다. 낮바닥을랑 성하게 두어라 하는 한명회의 우렁찬 음성이 들리자 뚱뚱한 홍윤성의 처려의가 황보인의 뒤통수를 향하고 내려오는 것을 후가 보았다. 그때 황보인은 그러더냐. 다 알았다. 하는 듯이 걸음을 멈추고 우뚝 서서 한명회를 노려보며 여기가 어디라고 이 왼잡인들이냐 하고 호령하였다. 그러나 그 호령이 끝나기 전에 홍윤성의 철퇴에 맞아 황보인은 마치 큰 나무의 뿌리가 뽑히어서 넘어지는 모양으로 땅 위에 쓰러지었다. 영의정 잡은 공로에 나도 참여하겠사다고 좌우에 벌려 섰던 무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선다. 그 중에는 강곤, 민발, 유형, 곽연성, 홍귀동, 홍순로, 송석손 등도 있었다. 황보인이 땅에 쓰러지자 좌우로서 어중이 떠중이가 와 모여드는 것을 보고 허후는 억제할 수 없는 의분을 느끼어 이놈들아 글쎄 이 도적놈들아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리누냐. 이놈들아 그 양반께 손을 대지 말아라 하고 달려들었다. 사람들은 웬일인고 하고 잠깐 물러섰다. 명회는 허후를 노려보았다. 사람들이 잠깐 물러선 동안에 허후는 땅에 쓰러진 황보인의 곁에 앉아 두 손을 피 흐르는 황보인의 머리 밑에 넣어
머리를 좀 들고 나를 보시오. 나를 보시오. 후에다. 허후이여. 글쎄 이게 무슨 변이란 말인고. 뒤통수가 이렇게 으스러졌으니 살아날 수가 있나. 날 좀 보시오. 대감 좀 보시오. 눈은 떴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나 이게 원 무슨 일이람. 하고 소매를 들어 앞을 가리우는 눈물을 씻는다. 씻고는 이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보고는 또 씻고 하는 동안에 후는 우후후 하고 소리를 내어 운다. 글쎄 무슨 이내 눈이 움직이는 듯 하더니 오 자넨가. 자네는 아직 안 죽었나? 하고 반가운 듯한 표정까지 보인다. 예, 웬일인지 나는 아직 살았소이다. 정신이 좀 나시오? 하고 후가 자기 얼굴을 더욱 인에게 가까이 댄다. 좌상 어찌 되었노? 이는 김종서의 말을 묻는 것이다. 좌상은 벌써 죽었어요. 이양도 죽고요. 조국관도 죽고 웬만한 사람은 다 죽겠지요. 인지는 살았나? 이는 정인지 말을 묻는 것이다. 살아도 잘 살았나 봉해다. 머리가 이렇게 으스러졌으니 사실 수야 있나. 무슨 불악하실 말씀은 없으시오. 원낸들 언제 죽을지 아나. 그래 무슨 하실 말씀이 있거든 하시오. 고만 정신을 못 차리시나 보군. 황보이는 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눈에 생기가 없어진다. 허후는 두어 번이내 머리를 흔들며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는 것을 보고 이내 머리를 자기 무릎 위에 놓으며 엇불싸 고만 운명을 하시는군. 이 사람들아 자네네들이 더 때리지 아니하여도 벌써 운명하였네. 일생에 아무 죄 없는 양반을 시체나 성하게 가만두소. 하고 오른손을 들어 이내 눈을 감긴다. 명회는 황보인이 완전히 절명한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서는 수양대군 이하 여러 사람이 마치 무슨 무서운 기별을 기다리는 듯이 명회를 바라보았다. 명회는 그 사팔뜨기 눈으로 한 번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둘러본다. 내 얼굴을 잘 익혀 두어라 하는 듯하다. 그리고 난 뒤에 수양대군을 향하여 나으리 인을 잡았소. 하고 한번 웃어 보인다. 수양대군은 명회의 이 보고가 아니라도 황보인이 지금 죽는구나 하고 이미 알고 있지 아니함이 아니나. 그래도 영의정 황보인까지 그렇게 쉽사리 자기 뜻대로 잡아질 것 같지 아니하여 마치 어른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집어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걱정이 없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명회의 보고를 들음에 인제는 황보인을 잡은 것이 사실인 것이 분명하였다. 이니놈을 마저 잡았어? 하고 수양대군은 성공의 기쁨으로 다만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입 근육이 실룩실룩 움직일 뿐이었다. 수양대군뿐 아니라 정인지, 신숙주, 이계전, 최항이야 이 일에 무서운 생각을 가지고 며칠 동안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던 무리들도 가슴을 저질러 놓았던 무거운 바둑돌이 금시에 재치어진 모양으로 부지불각에 휘유 한숨을 쉬고 또 부지불각에 인제는 되었다 하는 숨길 수 없는 웃음이 입 가으로 떠돌았다. 그 중에도 정인지 신숙주가 회불자승하는 태도가 더욱 눈에 띄었다. 우스운 일이 있소이다. 하고 명회가 허참찬이 이내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이놈들아 죄 없는 양반을 왜 죽이느냐고 소인을 보고 호령을 하고 울고불고 야단이외다. 어찌 하오리까 그냥 두오리까. 좀 아픈 맛을 보이오리까. 하고 웃는다. 아까 당장에는 허후가 때려 죽이고 싶도록 미웠으나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자기가 가장 공이 커서 장차 허후보다 높아질 것을 생각하면 지금은 허후가 가엾고 우습기만 하였다. 사람이 어깨 그 모양이야. 아무리 일러도 그 모양이람. 하고 정인지가 귀찮은 듯이 고개를 흔든다. 워낙 괴벽하니까. 하고 수양대군이 웃는다. 아니외다. 괴벽이 아니외라 졸에서 그러외다. 하고 신숙주가 책망하는 듯이 말한다. 그래도 사람은 진국이여. 하고 수양대군이 아낀다. 저편 구석에서 눈을 깜짝깜짝하고
말할 기회를 기다리노라고 몸을 옴짝옴짝하던 이계전이가 상큼 나앉으며 아니외다. 일이 그렇지를 아니하외다. 아무리 허후라 하더라도 역적인을 두어한다 하면 변시 역적이니까 가만두는 것이 옳지 아니하외다. 마땅히 내어 베어야 합니다. 하고 소리를 높이고 낯에 핏대를 돋치며 외친다. 이 계전은 고려 충신목은 이색의 손자다. 이 계전의 말에 사람들의 얼굴에는 무서운 기운이 돌고 눈들은 수양대군을 향하였다. 수양대군의 낯빛도 긴장이 되며 이 계전을 이윽히 바라보더니 아니 그럴 수 없어 하고 허후 주기자는 이 계전의 반론을 물리친다. 그러나 마음에 이 계전의 자기에게 대한 충성은 만족하게 여기었다. 이러하면 계전의 목적도 달한 것이다. 허후를 살려두면 선비들의 뜻을 살 것이다 하고 생각한 것이다. 수양대군이 허후를 살리려는 뜻을 보고 인지는 얼른 딴 문제를 끌어내었다. 나으리 이미 밤이 늦었으나 국가대사온즉 지금 곧 황보인의 수급을 가지시고 나으리께서 상감께 정난수마를 주다라는 것이 옳을 듯 하외다. 황보인의 머리를 가지고 상감께 정난수마를 주달하여야 한다는 인지의 말이 수양대군에게 무척 기뻤다. 적장의 머리를 베어들고 탑전에 공을 아뢰는 장쾌한 맛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 생각하면 수줍기도 하였다. 그래야 할까? 수양대군은 탄식하는 듯이 이렇게 말하였다. 그러기를 두 말씀이 오니까. 이번 정난은 막비나으리의 공이 온즉 적괴의 수급을 가지고 주공하심이 마땅하올 뿐더러 또 그러하심이 성녀를 덜으심인가 하오. 하는 인지의 말은 정의 수양대군의 비위에 맞았다. 이미 다 죽은 인의 머리를 베는 것이지만은 이것을 베는 절차를 어찌할까 하는 것이 꽤 문제가 되었다. 워낙 조찾기와 말썽 많기로 세종대왕 시절부터 유명한 이 계전은 적괴를 참하는 모든 형식과 위의를 매물기를 주장하였으나 만사에 그리 흥미를 가지지 않는 이 사철은 그것은 그래 무엇하나 이왕 다 죽은 것이니 아무렇게나 목을 자르면 그만이지 그려 하고 시끄러운 듯이 고개를 돌리었다. 이계전은 자기가 황보인 감참하는 명예를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명예보다도 공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체 수양대군이 무슨 정당한 직임을 가지고 이를테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공식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자연 서툴었다. 조를 찾자 하니 찾을 조가 없고 찾자 하니 너무 싱거워서 얼마 동안 예문 토론을 하다가 마침내 정인지의 발회로 자기가 임시로 판의금 격이 되고 신숙주가 동의금 격이 되어 황보인, 이양, 조국관 이하 오늘 밤에 죽은 사람 10여 명의 목을 베기로 하였다. 이렇게 결정이 되매 이 계전은 실망하였으나 한확 이사철 최항의 무리는 안심하는 한숨을 쉬었다. 대개 사람의 목 자르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많은 더욱이나 오늘 아침까지 자기네 상판으로 동료로 또 사정으로 보면 세외의 어른으로 친구로 웃고 대하던 황보인 이하 여러 사람들의 죄 없는 목을 자르는 그것도 철여의에 맞아 으스러진 시체의 목을 자르는 직책을 맡는 것은 그들에게도 그리 재미있는 일은 아닌 까닭이었다. 인지와 숙주는 명회를 따라 황보인의 시체 있는 곳으로 나아갔다. 이때까지 황보인의 머리를 무릎 위에 놓고 울고 앉았던 허후는 인지와 숙주가 오는 것을 보고 소매로 눈물을 씻고 두 사람을 바라보며 글쎄 이 삶아 이 늙은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아까 방에서 하던 말과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 인지는 귀찮은 듯이 낯을 찡그리며 일어나게. 이게 무슨 꼴이람. 땅바닥에 펄쩍 주저앉아서 시체는 우리가 처리할 테니 자넬랑 일어나 들어가게. 대군께서 기다리시네. 하고 허후의 소매를 들어 일으킨다. 허후를 이 자리에 두어 황보인의 목 베는 광경을 보게 하면
또 무슨 말썽이 생길는지 모르는 까닭이다. 시체를 처치하다니 어떻게 처치한단 말인가. 설마 효수는 아니할 테지. 하고 후는 인지의 손을 뿌리치려고도 아니하고 애원하고 눈으로 묻는다. 어서 일어나게. 하고 인지는 후가 반항 아니하는 것을 기화로 여기어 한 번 더 후에 소매를 끌며 지금 나으리가 자네를 찾으시니까 아마 그런 일을 의논하시려는 모양이니 얼른 가보게. 하는 말을 믿고 후는 그래도 의심스러운 듯이 인지와 숙주와 명회와 기타 둘러선 무사의 무리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이놈들 그 양반이 무슨 죄가 있어? 하고 한번 눈을 흘기고 안으로 들어간다. 가서 수양대군에게 황보인 이하온을 밤에 죽은 사람들의 시체나 온전히 자손에게 내어주어 장사하게 하도록 청하려 한 것이다. 후가 안중문을 들어가고 다시 보이지 아니하기를 기다려서 인지는 좌우를 시켜 쟁반에 백지 한 장을 깔아오라고 명하였다. 이윽고 영양위 궁종이 쟁반을 들고 나와서 이 광경을 보고 아마니 하고 쟁반을 동댕이를 친다. 댕그렁댕그렁 소리를 내며 쟁반이 땅바닥에 떨어져 구른다. 그것이 무시무시했다. 양정은 굴러가는 쟁반을 발로 막아 붙들어 땅에 떨어진 백지를 집어 깔아서 두 손으로 들어다가 인지 앞에 놓았다. 인지는 아무쪼록 인의 시체를 아니 보려 하면서 누구를 향하는지 분명치 아니하게 인의 목을 베어라 하고 명을 내렸다. 인지의 어성은 약간 떨리는 듯 하였다. 사람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마당은 잠잠하였다. 윤성, 정조차 서로 바라만 보고 머뭇머뭇하였다. 어찌 항배지 아니하느냐? 하고 인지는 위엄있게 소리를 질렀다. 소인이 배오리다. 하고 칼을 빼어 들고 나서는 것은 홍윤성이었다. 윤성은 소매를 걷고 나와 발길로 황보인의 가슴 패기를 한 번 탁 차서 반드시 누인 뒤에 양정더러 두 귀를 잡아 인의 머리를 땅에서 좀 들리게 하게 하고 칼날을 한 번 손으로 쓸어 만지고 나서 인지와 숙주와 좌우를 돌아보며 왼편 손을 허리에 대고 오른손으로 칼을 머리 위에 높이 들고 이윽히 인의 목을 내려다본 뒤에 에익하는 소리도 기운차게 허리가 잠깐 굽으며 번개같이 칼이 내려온다. 어느덧에 찍히었는지 소리도 났는지 말았는지 모르건만은 인의 머리는 몸에서 떨어져서 양정의 손에 두 귀를 붙들려 공중에 달려있다. 양정은 인제는 제가 나설 차례라 하는 듯이 두 팔을 번쩍 들어 인의 머리를 한 번 내어 두르고는 쟁반 위에 올려놓아 인지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인지의 붉은 빛나는 얼굴은 해쓱하게 되고 그 조그마한 눈을 아무리 인의 머리에서 피하려 하여도 인의 허연 수염이 눈에 달리어서 인지를 따르는 듯 하였다. 이 양 이하의 머리는 명회더러 맡아 조처하라고 분부하고 인지는 윤성으로 하여금 인의 머리 담은 쟁반을 들게 하고 무서운 곳에서 도망하는 사람 모양으로 숙주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다. 윤성은 인의 머리 담은 쟁반을 들어 수양대군 앞에 바싹 갖다가 놓았다. 허후가 감기었던 인의 눈이 저절로 떠지어 수양대군을 바라보는 듯 하였다. 수양대군은 무서운 생각이 아니 나도록 담력을 모으려 하였으나 인의 눈이 춤추는 촛불빛에 번쩍번쩍할 때에는 전신에 찬 기운을 깨닫고 머리가 띵한 것 같았다. 이래서 될 수 있나 하고 수양대군은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편달하여 눈앞에 밀려 들어오는 무서움을 쓸어버리는 듯이 손을 내어 두르며 이것을 여기 놓아두면 어찌하느냐. 아직 어디 안 보이는데 갖다 두려무나. 하고 안 보려면서도 인이 머리를 한 번 더 보았다. 보고는 눈을 다른 데로 돌리려 하나 눈이 인의 머리에 붙이서 떨어지지를 아니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가만히 인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앉았노라면 그 허연 수염이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머리가 컸다 작았다 하는 것도 같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였다. 보기 흉한 것이로군.
하고 수양대군은 속으로 중얼거리고 등골에 찬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허훈은 마치 기색한 사람 모양으로 입을 반쯤 벌리고 눈으로는 수양대군을 바라본 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인지도 전신에 땀이 흐름을 깨달았다. 손끝과 발이 싸늘하게 얼어 들어옴을 깨달았다. 말 많은 이 계전도 아무 말 없이 작은 몸을 좌우로 흔들고 겁난 듯한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돌아보고 있었다. 이 사철은 천정을 바라보고 신숙주는 붓을 들고 종이에 무엇을 그적거리고 최항은 자리를 못 잡고 대청으로 들락날락하였다. 오직 가만히 있는 것은 피투성이 된 황보인의 머리뿐이었다. 어찌 된 모양이냐? 하고 왕은 바깥 형편을 엿보고 들어오는 궁녀더러 애타는 듯이 물으신다. 아직 사람을 죽이는 모양이냐? 대관절 몇 사람이나 죽였어? 인제는 아이구구 하는 소리가 좀 뜸한 모양이요. 벌써 닭이 울었으니 아마 고만 죽이려는가 보오. 또 그만하면 죽일 만한 사람은 다 죽였을 것이니 더 죽일 사람도 없을 것이요. 하는 것은 역시 밖에서 할 수 있는 대로는 사정을 염탐하고 들어오는 영양위 정종의 말이다. 그래 황보인도 분명히 죽었소? 하고 왕은 근심스럽게 종에게 묻는다. 아마 분명한가 보오. 죽을 뿐 아니라 하고 늙은 궁녀가 황보 정승의 목까지 잘랐다 하오. 하고 몸서리치는 듯이 몸을 한번 떤다. 목을 잘러. 죽였으면 고만이지 목은 무엇하러 잘러. 하고 왕은 혼잣말 모양을 하시고 낯을 찡그리신다. 입직승지 최항이 아뢰오. 하고 최항이 왕의 앞에 들어와 부복한다. 왕도 놀라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다. 입직승지가 들어온다고 놀란 것도 없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나의 목숨을 엿보는 원수와만 같았던 까닭이다. 그래도 왕은 곧 위를 수습하여 무슨 일이냐? 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물으시었다. 야심하옵건을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수양대군 유와 우참찬 정인지가 적괴인 양등을 국문한 전후 수마를 탐전에 주달아올 줄로 계하에 대령하였소. 하고 최승지가 아뢰었다. 왕은 주저하는 듯이 눈을 들어 잠깐 영양위를 바라보았으나 곧 결심한 듯이 들라 하여라. 하고 수양대군과 정인지의 아련을 허하시었다. 늙은 궁녀들의 주선으로 왕의 자리를 방의 정면으로 옮기고 몇 사람 안 되는 근시하는 궁녀들이 왕을 옹위하는 듯이 좌우로 늘어섰다. 힘껏은 왕의 위를 갖추자는 늙은 궁녀의 정성이다. 그러고 영양위 부처는 현실로 물러나갔다. 이렇게 자리가 정돈되기를 기다려 수양대군이 정인지와 최항을 뒤에 달고 들어와 왕의 앞에 부복하여 예한 후에 두 팔로 방바닥을 짚고 고개를 숙이고 꿇어앉고 그 뒤에는 정인지, 최항이 역시 팔을 짚고 꿇어앉았다. 적괴 종서를 제하온 것은 벌써 상주하였사옵거니와 신이 아까 어명을 받자와 남은 적괴도 일일이 불러 국문하온 박에게 실토하였소. 하고 수양대군은 잠깐 고개를 들어 왕을 우러러본다. 신토하였소? 하고 왕은 놀라는 듯이 묻는다. 실토하였소. 인 종서 등이 안평대군 용을 받들어 유충하옵신 상감을 패하려고 흉계를 꾸몄고 오늘 상감께 없어 영양위 궁 거동계 오실 때를 타서 거사하기로 하였더란 말을 개게 실토하였소. 이러한 수양대군의 말을 이어 우참찬 정인지 아뢰오. 하고 정인지가 슬행으로 한 걸음 왕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와 거의 이마가 땅에 닿을 듯이 엎드려 아랜다. 진실로 수양대군의 충성과 공로는 옛날 주공에 비길 것인 줄로 아뢰오. 만일 수양대군이 아니었던들 저 흉악한 적도를 뉘있어 제하였사오리까. 인 종서의 무리가 선조의 황송하옵신 고명을 받았으니 국궁진취하여 충성으로 성상을 보좌하오미 지당하오려든 한갓 세도를 믿어 감히 불쾌한 뜻을 품었사오니 신인 공로할 일인 줄 아뢰오.
그러하오나 수양대군의 충성으로 대난을 미연에 방지하였사온즉 막비 성덕인가 하옵거니와 논공행상을 밝히 하시와 수양대군의 충성과 공로를 표창하심이 지당한 줄로 아뢰오. 이렇게 정인지가 수양대군의 공을 칭송하고 나서 앉은 대로 고개를 돌리어 뒤를 돌아보며 최항더러 귓속말로 그것 들여오게 한다. 최항은 제가요? 하고 원치 않는 뜻을 보인다. 달리 누구 있나? 하고 인지가 재촉한다. 최항은 이런 일까지 왜 날더러 하라는고 하고 마음에 심히 불평하였으나 인지의 말을 어길 수도 없어서 일어나 나아갔다. 최항이 노쟁반에 담긴 황보인의 머리를 두 손으로 받들어다가 인지의 앞에 놓으려 하였으나 인지가 손가락으로 수양대군을 가리키므로 무릎 걸음으로 수양대군의 머리 앞에 놓았다. 수양대군의 앞이면 곧 왕의 앞이었다. 놓고 나서 백지를 걷었다. 하얀 백지, 붉은 피, 해쓱한 얼굴. 아무리 하여도 감기지 아니하는 눈, 망건도 벗기고 풀어 헤친 백발. 왕은 벌떡 일어나시며 이게 무해야? 하고 놀라는 소리를 치시었다. 누군들 이런 광경을 가끔 보랴마는 13살 되신 어린 왕은 일찍 이런 것을 생각하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상감 놀라실 것 없소. 역적 괴수 황보인의 머리요. 하고 수양대군도 따라 일어나서 읍하였다. 왕은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쟁반에 놓인 황보인의 머리를 이윽히 보시었다. 이때에 정인지가 상감께 아뢰오. 하고 그 여무진 목소리로 아랜다. 이제 역적 괴수는 다 멸하였사온즉 국가에 큰 근심을 덜었사오나 군국 대사가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사온즉 가장 충성 있고 어진 사람을 택하시와 정사를 맡기심이 지당합신 줄 아뢰오. 그러하온데 수양대군 유는 종실의 머리뿐더러 이번인 종서의 무리를 토멸하는데 원훈이 온즉 복걸 성명께오서는 수양대군 유로 영의정 부사판 이병조겸내 외명 마도통사를 하이시와 군국 중사를 맡기심이 옳을 줄로 아뢰오. 이것은 유독 노신의 뜻만 아니옵고 백관의 뜻이다 그러한 줄 아뢰오. 이것은 물은 오래전부터 수양대군과 정인지와 서로 의논하고 짜놓았던 계획이다. 이래 보아서 만일 왕이 옹하시지 아니하거든 위협을 하여 보고 위협으로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거든 왕이야 어찌 생각하시든지 어린 아이로 제치어 놓고 수양대군과 정인지 뜻대로 국사를 맡아 하자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 필요는 없었다. 왕은 어리시지만은 그 총명으로 대세가 어찌할 수 없음을 통찰하시었다. 그래서 제왕의 특유한 지혜와 권위로 웃는 낯을 지으며 숙부 공로를 내가 아오. 앞으로는 군국 대사의 어린 날을 잘 도우오. 하시었다. 이리하여 즉석에서 수양대군은 영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겸내 외병 마도통사라는 전무후무한 겸직으로 일국의 중요한 권세를 혼자 맡게 되었으니 이것은 또한 정인지의 공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수양대군은 즉석에서 왕께 청하여 정인지로 좌의정, 한확으로 우의정을 삼고 허후로 좌찬성을 삼고 최항으로 도승지로 삼았다. 이리하여 밤새도록의 국가의 정권을 전혀 수양대군과 정인지 일파의 손에 거두어 버리고 박는 날 아침에 일변 소위 적도여당을 잡아들이며 일변 6조 3사와 수령 방백 중에 황보인 김종서 계통이라고 인정하는 자를 잡고 정인지 계통인 자와 수양대군의 문객들을 동용하였다. 이날에 좌의정 정인지가 백관을 거느리고 수양대군을 포양하자는 뜻으로 상소를 하였다. 수양대군을 포양하는 요지의 그 공이 주공과 같다고 함이었다. 주공이 어린 조카 성왕을 잘 도와서 성인이란 존치를 듣거니와 수양대군도 어린 조카 되는 왕을 충성으로 도움이 주공과 같다는 것이다. 수양대군의 공과 덕이 주공과 같고
안이 같은 것은 어찌 되었든지 우선 왕의 이름으로 수양대군이 한 일을 옳게 여긴다. 합법하게 여긴다는 뜻을 중외에 선포하는 것은 가장 기나고 가장 급한 일이다. 왜 그런고 하면 수양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이하 선조의 고명받은 중신들을 1일지 내에 죽여버리었다 하면 이것은 큰 충신이 되거나 큰 역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니 이 일에 대하여 최후의 판단을 하는 것은 결국 민중의 양심이려니와 당장의 가부를 결정할 이는 오직 왕이 있을 뿐인 까닭이다. 왕이 수양대군의 일을 옳다 하고 말하면 수양대군은 옳고 그의 손에 죽은 자들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그 집과 자녀들까지도 정모를 당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인지가 무엇보다도 시급히 수양대군의 공을 포양하기 위하여 백관을 거느리고 상소하는 뜻을 알 것이다. 왕이 이것을 거절할 리가 없다. 인지는 왕께 청하여 지편전으로 하여금 교서를 기초하게 하였다. 이것은 곧 지편전이 수양대군의 공을 승인하는 결과가 되는 까닭이었다. 지편전에 사람을 보내었더니 마침 입직한 유성원이 있다가 이 교서 짓는 일을 맡게 되었다. 유성원은 이 교서를 짓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통곡하였다 한다. 그 교서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이 교서의 대의를 우리말로 쓰면 이러하다. 숙부는 천성이 충효롭고 기운과 날램이 세상에 으뜸이며 부귀성색은 거들떠보지도 아니한다.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니 편안하나 험하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찌 그 절조를 변할 줄이 있으랴. 내 어린 사람으로서 집안이 불행하여 안평대군이 지친의 자리에 있으면서 외람된 마음 을 품고 황봉인, 김종서, 이양, 민신, 조국관, 윤처공, 이명민 같은 무리가 극히 한패가 되니 내가 외로이 서서 어찌할 수 있으랴. 숙부가 용단과 의용을 분발하여 번개같이 대번에 쓸어버리고 말았거니와 숙부가 아니런들 내가 어찌 이처럼 할 수 있었을까. 옛날 주공이 관체를 메고 왕가를 편안히 하였거니와 이번 숙부의 일이 그와 같다. 경은 주공의 재주와 아름다움을 갖추었고 게다가 주공의 큰 공까지 겸하였으며 나는 성왕과 같이 어린 데다가 또 성왕과 같이 어려운 판국을 당하였으니 나는 성왕이 숙부를 믿던 듯이 하려니와 숙부도 주공이 성왕을 돕던 듯이 나를 도우라. 이 교서는 물론 수양대군에게 내린 것이다. 수양대군의 지극히 갸륵하고 높은 공을 왕께서 가상히 여기심을 표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이 교서에는 그보다도 더욱 중요한 뜻이 있으니 그것은 첫째 안평대군 용을 역적의 괴소로 몬 것이요. 둘째, 황보인, 김종서 이하 문종의 고명을 받아 섭정하던 제신이 다 안평대군의 당이 되었다 하며 셋째는 이번 수양대군이 질풍신외적으로 김종서, 황보인 등을 암살한 것이 가장 충성되고 갸륵한 공이라 하는 것이요. 나중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니까 수양대군에게 군국대사를 들어 맡긴다는 것이었다. 이 교서는 쓰기는 유성원이가 하였으나 글의 내용과 요점은 정인지가 불러준 것이다. 어떠하오니까? 하고 인지는 이 교서 초를 수양대군에게 보이었다. 수양대군은 그것을 받아서 읽다가 잠깐 얼굴을 붉히며 과하지 아니하오 하였다. 왕은 근정전의 추로하시와 문무백관의 하례, 이번 정난에 대하여를 받으시고 손수 이 교서를 수양대군에게 내리시고 도승지 최항은 탑전에 서서 이 교서를 낭독하였다. 그리하는 동안에 수양대군은 부복하여 고개를 들지 아니하고 백관들은 과연 그 교서의 뜻이 지당하외다 하는 듯이 가만히 한 번씩 고개를 끄덕이는 듯 하였다. 이제부터 수양대군이 세도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수양대군을 한번 가까이 할까 하고 속으로 이나 친척의 반연을 찾아보았고
그보다도 어찌하면 고명받은 제신이 다 죽는 판에 정인지 하나는 죽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우참찬에서 껑충 뛰어 좌의정이 되었는고 하고 다시금 인지의 조그마한 몸과 꽤 있을 듯한 얼굴을 치어다보며 부리워하는 침을 삼켰다. 수양대군이 이렇게 정식으로 영의정이 됨에 권례에는 할애하는 큰 잔치가 벌어졌다.